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3개월 전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97.81포인트 떨어진 7,552.60을, 나스닥은 63.70포인트 내린 1,470.66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인한 80억 달러 규모의 금융사기가 적발됐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어제 스탠퍼드 파이낸셜 그룹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2월 제조업 지수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지역 제조업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마이너스 34.7을 기록,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내일 오전 정기총회를 열어 회장단 재구성 문제를 논의합니다. 조성래 회장의 연임이 유력시되지만 일부 그룹 총수의 회장단 참여 여부를 두고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실직자와 은퇴자들을 농촌으로 흡수하기 위해 귀농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책으로는 창업자금 금리 인하와 1,000만 원 한도의 집 수리비 지원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임동석입니다. 환율이 엿새째 치솟았습니다. 두 달여 만에 환율이 다시 1,450원대를 넘어서자 어제 우리 시장은 패닉에 가까운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주가도 물론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 넘게 떨어지면서 1,120선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국내 은행의 외화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의 악재가 도사리고 있어서 금융시장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자, 출발 센증시 글로벌 증시 소식부터 정리합니다. 서울경제신문 국제부의 김희연 기자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및 유럽 주요 증시가 폭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예, 자세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17일 미국 뉴욕 증시는 열악한 경기 지표가 발표되고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주가가 3~4% 급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3.79% 급락하면서 7,600선을 내줬습니다. S&P 500 지수도 4.56% 떨어지며 약 3개월 만에 처음으로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이날 4.15% 급락했습니다. 이날 주가는 뉴욕 지역의 2월 제조업 경기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소식과 함께 급락세로 출발한 뒤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동유럽의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깊고 오래 지속돼서 유럽 전체 은행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면서 금융주 등의 낙폭이 컸습니다. 장 막판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 부양 법안에 서명했지만 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의구심이 증폭되면서 주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2~3%가량 하락하면서 이틀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자, 지표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기 부양 법안 등에 관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신뢰가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것이 시장을 끌어내린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지만 그와 관련된 자구책도 속속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7일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지난주 의회를 통과한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법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날 서명된 경기 부양법은 사회 간접 자본 건설 프로젝트, 재생 에너지 개발 등의 자금을 투입하고 일반 중상층 가정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서 경기를 되살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18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주택 압류와 관련된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조치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피닉스는 미국 내에서 가장 심각한 주택 압류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CNN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날 500억 달러에서 1천억 달러를 투입해서 압류 위기에 처한 가계에 대한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구제금융을 받은 자동차 업체인 GM과 크라이슬러도 인력과 부채 절감 등에 대한 약속된 자구책을 이날 제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자동차 관련 태스크포스 팀을 통해서 이를 심사한 뒤 내달 말까지 이들 업체의 회상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이날 미국 자동차 업계의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 방안으로서 선파산 후 구제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게 계속해서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발 금융위기 가능성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 위기에 어떤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동유럽의
심각한 경제 침체로 인해서 유럽 전체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푸어스와 무디스 등은 전일 동유럽 신용경제권의 침체가 다른 어느 곳보다 심각해 현지은행은 물론 서유럽 모 은행들의 신용등급에 큰 압력이 되고 있다며 향후 유럽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또 동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채무불이행, 디폴트죠. 이를 선언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는데요. 동유럽의 해외 부채 수준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석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집계에 따르면 동유럽 국가들의 해외 부채 규모는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고 이 가운데 올해 상환하거나 전환해야 될 부채 규모가 4천억 달러로서 동유럽 국가들의 역내 총생산 GDP의 30%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은행들은 동유럽 대출의 84%를 차지하고 있고 동유럽 부실 채권 비율은 이미 1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서유럽 은행들이 동유럽 시장의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면서 서유럽 은행 전체가 위기를 맞을 경우 세계 금융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 중 라트비아, 헝가리, 우크라이나 등은 이미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은 상태이고 불가리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도 자금을 지원받을 것이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경제가 이렇게 불안해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금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유가는 좀 하락하고 있죠. 네, 금융위기로 인해서 안전자산 금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17일 뉴욕 상호거래소에서 금선물 사오물 가격은 전날보다 2.7% 상승한 온스당 967.5달러에 마감하며 거의 100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금값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낮은 이자율과 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으로 인한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보유 자산으로서의 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의 이자율이 거의 0%에 가까운 상황이지요. 또 금융기관들의 위기 완화를 위해서 추가로 수조 달러의 자금이 지원될 것으로 보여서 달러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금값이 올해 평균 1000달러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금융 불안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달러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서 이 같은 상승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면 국제 유가는 동구권 경제 악화 등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유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7%가 급락했습니다. 이날 유가 급락은 전 세계 경제권의 동시다발적 경기 침체 현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경제 소식을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최재식 연구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일 우리장 무척이나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먼저 전일 우리장 주요 지표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전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48.28% 하락했습니다. 1127.19%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19.70% 하락해서 383.17%를 마감했습니다. 네. 투자 주체별 매매 도형을 살펴보면 개인은 4,804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3,348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외국인은 1,775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네. 자, 이 두 가지 면이 좀 눈에 띕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 코스피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홀로 강세를 지속을 했는데 코스닥 시장이 다시 약세로 좀 돌아섰다는 것이 그것도 무척이나 큰 폭으로 코스피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는 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요즘 들어서 계속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우리 증시를 상승을 이끌었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 또 가장 거의 큰 폭의 또 순매도세를 전일도 보였다는 게 좀 수급 여건이 굉장히 좀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제 봤듯이 이제 결국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하락폭이 어제는 코스피 대비 더 컸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다시 순매도로 1,000억 원 이때 매도를 보였습니다. 네. 뭐 최근에 글로벌 증시 대비 한국 증시가 많이 강했었습니다. 예. 뭐 이러한 관련 배경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만 봐더라도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어제 기준을 보더라도 국내 증시는 0.2%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선진 증시 같은 경우는 9.7%를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반면 또 신흥시장의 종합지수 자체는 3.4% 하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어저께 4%대를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을 보면 0.2% 상승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부분은 상대 약세를 가져온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습니다. 뭐 PER이 11배까지 지금 상승한 상태이고, 네. 뭐 최근에 계속적으로 2009년에 주당 순위 EPS가 계속 하향 조정이 있는 가운데 주가는 더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이 11배에서 더 올라가는 그런 고 PER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급 위축이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설 직후에 공격적으로 순매수를 했었지만은 최근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뭐 좀 보수적 대응이 있었고요. 일부 외국계 같은 경우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방어적 전략을 일부 지난주부터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발 뭐 금융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경기 회복의 지연이 한 분기 더 지연될 가능성이 더 커지면서 그런 부분이 뭐 한국 증시가 그동안 강세했던 부분에서 오히려 상대 약세로 가져오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또 많은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기에 올 상반기에는 무척이나 힘들고 이제 뭐 여름을 지나면서 하반기부터는 완만한 좀 회복세로 상반기보다는 좀 확연히 나은 그런 경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좀 낙관 섞인 전망들이 우리 증시가 그래도 비교적 좀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는 하나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그런 그 전망 자체에도 이게 완만한 회복세 자체도 상당 부분 좀 뒤로 늦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좀 싹트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좀 생기는데요. 예. 일단은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도 이제 다시 뭐 1,500원대 가까워지고 있고 가장 불안한 예, 요소 중에 하나죠. 미국 증시 자체도 3개월 내 최저를 기록하는 부분, 이런 각종 금융 지표 자체가 이제 현재 돌아가는 실물 경기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나쁘게 전개되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 직후의 국면하고 지금 현 국면하고 약간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은 네. 일단은 설 직후에는 한국 증시가 엄청나게 강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국내 증시가 디커플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결국에는 글로벌 증시하고 동조화되는 약세에 있습니다. 뭐 지금 그림에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그림에서 살펴본다면은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설 직후에는 매수를 계속 하다가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6일 연속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뭐 2,000원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그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셨듯이 그 우상향으로 지금 녹색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강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막대 그래프 자체가 지금 그 좌측선에서는 지금 우상향, 그러니까 그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우측 현재 2월 그 중순 2월 8일 2월 첫 주 지나고 나서 지난주 초반 이후부터는 다시 이제 그 순매도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보신다라면은 그 회사세에 되는 그게 우리나라 5년물 CDS 프리미엄인데 이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축 반전했기 때문에 지금 그 아래 하향 쪽이 상승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영향들이 코스피의 전반적으로 상승에 강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CDS 환율 관련된 그래프를 보고 계시는데요. 지난 13일이었죠. 우리은행이 그 4억 달러에 달하는 외채 조기 상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우리은행의 뭐 CDS가 프리미엄이 한 1.3%가 급등하는 등 또 이런 현상이 아무래도 그 우리 국내 그 은행권에 대한 그 불신감이 좀 커지면서 외화 차입 조달 여건이 좀 더 악화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좋지 않은 전망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에 대한 압력이 더 커진 거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이 원달러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원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 뭐 안정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다시 불안정하다 이렇게 급변동하고 있는 자체는 상당히 위험이 큰 건데요. 일단은 아까도 뭐 기자분께서 얘기하셨지만은 지금 금리 자체가 지금 1,000달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자산 선호가 아주 강한 국면에서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은행이 후순위 채권의 조기 상환 콜옵션을 포기했다. 이런 부분 자체도 해외 시장 자체에서는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외화 조달 이런 부분에서의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국은행들 같은 경우는 뭐 장기적으로 외화 자금을 조달하는 거 하지 못하고 단기적으로만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만큼 또 그 2, 3월 달에 또 외화 채권 만기가 또 단기적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자체는 좀 추가 상승 요인이 많이 큽니다. 네. 그리고 뭐 외국인들의 배당금 수요가 있습니다. 또 평상시에는 외국인들의 주식 배당금 수요가 이렇게 원달러 환율에 많이 영향을 주지 않는데 앞서서 그러한 복합적인 상황이 전개된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주식 배당금 수요는 달러를 수요하면서 원화의 원달러 환율은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그 환율 전기가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를 매도로 전개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외국인 증시 순매도 자체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500선의 11월 달 정도의 상승 고점이었었는데 단기적으로 그 부분이 좀 저항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그 외풍의 영향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외국인들의 이제 매매 동향 자체도 이제 전일 보면 이제 1,775억 원 가까운 순매도세를 기록을 했고, 게다가 이제 그 순매도세가 지금 6일 연속이나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 증시를 끌어올린 힘이 반대로 이제 억누르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이걸 투자자들께서 많이 염두에 두셔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MSCI 선진 증시 지수가 지금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또 이에 대한 영향은 어떨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차트에서 본다면은 그 11월 저점을 이은 국면에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11월 중순에 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1월 달에 저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저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저점들을 이은 상승 추세선이 지금 하향 돌파를 했습니다. 이만큼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그 오늘 새벽을 마감한 그 미국 증시랑 유럽 증시를 가미한 거를 더 추가시켜서 업데이트 시킨다면 저 녹색선은 그 상승 추세선을 더 하향 돌파한 수준이 더 커집니다. 그만큼 선진 증시 자체가 지금 최근래 저점을 다 하향 돌파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증시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셨듯이 작년 말 대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는데요. 지금 그런 수준이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신흥시장 자체 지수 자체는 선진 증시에 대비 상대 약세로 전개될 수 있는 좀 그 우려스러운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코스닥 시장이 유가증권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는 이제 코스피 시장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었죠. 그동안의 상승분은 이제 일시에 반납을 했다라고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는데요. 자, 매매 동향이라든가 어떤 실적 전망이 변화가 생겼습니까?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그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보니까 이제 또 1200선이 계속 막히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그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하고 어제 월요일 이렇게 보신다면 1,200억 정도의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들은 순매수를 했고요. 네. 반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1,000억 원 이상대의 순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기관들이 수익률 게임을 대하는 시장을 이제 코스닥을 본 것인데요. 이렇게 본 근거에서는 코스닥 시장이 작년 2008년도에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급락을 했었습니다. 뭐 그러한 부분이 이제 그 1차적으로 이제 뭐 기관들의 관심사가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발빠른 정책 기대감이 발빠르게 이제 주가에 반응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개인 주도의 시장이 되는 이제 코스닥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수익률 게임을 위해서 이제 거래소의 대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1월 말 대비, 그러니까 이제 1월 말 대비 2009년에 EPS가 많이 그 유가증권 시장 많이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EPS 추정치 변화 추이를 한번 볼 텐데요. 거기서 본다라면은 그 2008년도 말부터 그리고 2009년 1월 말 현재 수준을 보면은 녹색선이 되는 게 유가증권 시장의 2009년 EPS 전망치 변화인데 그 자체를 보신다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낮아지고 있다가 현재 2월 현재 본다라면 1월 말 대비 크게 낮아진 수준이 많이 제한됐습니다. 반면 유가증권 시장은 또 1월 말 대비해서도 현재도 많이 최근에 다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제 유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그 각종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상대적으로 덜 이제 약간 더 얇게 본 거죠. 좋게 본 건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런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 자체는 추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면은 뭐 IMF도 자체도 마이너스 4% 성장률 예상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 자체가 작년 11월 연말 연초 들어오면서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간접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그 거래소 기업, 유가증권 시장 기업의 수강 효과를 보는 기업이 많고 그리고 경기 부양책의 진처 효과에 따라서 효과를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뭐 그 EPS 하향 조정 폭은 낮았지만은 향후엔 추가 조정 폭은 다시 커질 수 있다 이런 유의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투자 전략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과 또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종목군이라든가 투자 유망한 그런 기업군들에 관해서도 짚어주십시오. 네. 오늘 일단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외국인의 반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연기금이 어저께 이제 장 초반 매도를 하다가 다시 순 매수 전환했는데요. 연기금이 좀 받쳐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 증시가 어저께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계속 강세했었는데 네. 어저께도 장중에는 플러스 전환까지 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전환을 됐는데 중국 증시가 결국 글로벌 증시와 동조화 되는지 따로 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변동 이렇게 봐서 현재는 뭐 밸류에이션 부담, 뭐 경기 그리고 금융불안 시장 다 커지면서 하락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1월 말하고 작년 말 12월 말 지지선인 1080 정도가 단기 지지선인데 그 부분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종목별로 본다라면은 여러 가지 안 좋지만은 종목 관점에서는 뭐 비료 관련주, 게임 관련주, 타이어 관련주 이런 풍력 관련주 대표주 정도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테마로 형성될 수 있는 것들의 대표주에만 관심을 좀 집중시키라는 그런 주문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전일 증시의 무척이나 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습니다. 오늘 분위기는 어떨지 동시효과를 통해서 양시장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 볼까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동시효과 상황 때는 그래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장이 뒤로 갈수록 그 하락폭이 깊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출발 상황부터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딱 한눈에 보기에도 KB금융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6.37%의 하락을 하고 있고요. 신한지주 역시 마이너스 3.5%로 오늘 은행 관련주,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이끄는 하향 동력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이 마이너스 2.10%, 삼성중공업 마이너스 4%, 우리금융 역시 마이너스 2.29, 홍양제철화학이 마이너스 2%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87%의 하락을 하고 있는 기업은행을 비롯해서 외환은행 역시 금융주 하락에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나마 LG생활건강 같은 종목들이 1%의 하락으로 체면치레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태광산업도 마이너스 4.10, 한라공제도 마이너스 4.15%, 구광약품이 마이너스 4%, 대웅제약이 마이너스 4.64%로 오늘 금융주 못지않게 제약 관련주들의 모습도 좋지 않습니다. S&T중공업도 마이너스 4.66, 세원셀러텍이 마이너스 4.35%로 오늘 상당히 그 큰 종목들이 4%대 하락을 많이 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분위기를 살짝 살펴보면은
셀트리온과 서울 반도체 등만이 소폭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수 종목들이 SFA와 메가스터디 등등 4%대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루멘스도 비슷하고요. 그 밖에 청담러닝은 훨씬 더 큰 폭의 7.45%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큐렉소, 인선, ENP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양시장의 동시호가 상황이었습니다. 네, 동시호가 때 살펴본 오늘 우리 시장 정말 만만치 않은 하락세를 결국 견뎌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을 중심으로 개장 시초가를 다시 한번 보죠. 네, 전반적인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문드문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가 뛰고 있는 것이 그나마 위안인데요. 태평양이 플러스 0.23, SKC가 플러스 0.63%, 그리고 신도리코가 0.79%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이 무척이나 작습니다. 1% 넘는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요. 그나마 하락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만한 대형주들은 삼성전자, 한국전력, SK텔레콤 등등의 그나마 하락폭이 작습니다. KT도 비슷하고요. 하지만 금융주들의 하락폭은 만만치 않습니다. 3% 내외 그런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눈에 띕니다. 자, 그 밖에 코스닥도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동시호가 때와 마찬가지로 셀트리온과 서울 반도체만이 상승하고 있을 뿐 거의 모든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대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청담러닝과 루멘스 그리고 큐렉소 등등이 3%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의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제이콤 그리고 유진기업 그 밖에 많은 종목들이 3%에서 4%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인선 ENT가 플러스 4.35%, 한국기술투자가 플러스 0.76, 크리스탈이 0.88, SCD가 강법세를 보이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3%대 상승, 정상 JLS가 3.37%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조금 코스닥이 오늘 낫네요. 네, 보다 자세한 개장 시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투자전략부의 황빈아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 출발 시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전일 뉴욕 증시가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 부양 법안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동유럽 건의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감, 사상 최악으로 나타난 뉴욕의 제조업 지수 등의 악재로 작용하면서 4% 내외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금일 증시 역시 하락 압력이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업종 전반에 걸친 경기 매물이 출회되고 있으며 소극적인 저가 매수세도 선별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41% 하락한 1111.35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네. 자, 오늘 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1.5% 내외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현재 증시는 정책 이벤트가 줄어든 상황에서 동유럽권의 금융위기와 정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환율 불안 등으로 재차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은 최근 가파르게 다시 오르고 있으며 금일 역시 11.2원 오른 1466.7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0월처럼 환율이 증시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만 미국과의 연장합의인 통화수합이라는 안전판이 있는 상황이며 지금 실질 실효 환율로 볼 때 적정 환율에서 약 27%가량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서 증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만 추가적인 5번 슈팅 시에는 지난 12월처럼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의 순매수의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자금이 많이 풀려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초과 유동성은 약 30%포인트로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바다권에서의 초과 유동성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는 추가적인 급락을 막는 방어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요. 이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환율 불안과 어떤 유럽발 금융 불안으로 지금 지수가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 저점 부분이고 지난 12월부터 계속적으로 지지해왔던 1100선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매하는 다소 보수적인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자, 그동안 정책 관련 수혜주들이 우리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하면은 그런 정책들이 많이들 오픈되면서 그에 대한 힘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눈여겨볼 만한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것들을 추려낼 수 있을까요? 예, 지속되는 경제지표 악화와 경기 회복 시점의 지연 가능성 염두에 두고 지금 지수가 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통신이나 제약, 필수 소비재 등의 경기 방어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황비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기업어음을 직접 사들이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100대 수출기업의 B등급 회사채도 매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금리 정책만으로는 기업의 자금 악화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업 구조조정이 정부 주도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최근 정부가 이례적으로 해운업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운업이 유동성 위기에 몰리자 더 이상 업계 구조조정을 시장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직접 옥석 가리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강남 3구의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보다 4배 이상 늘어나고 아파트 가격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급매물들이 새해 들어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라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에 대한 투기 과열지구 및 투기 지역 해제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LG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양사는 모바일 컨버전스 분야의 포괄적인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까지 윈도우 모바일 운영체제를 적용한 스마트폰을 50종 이상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600대 기업의 투자 규모가 8년 만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투자 계획은 86조 7,59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5%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계는 정부가 보다 과감하게 경기 부양에 나서고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 20개사가 오늘부터 연대 파업에 돌입합니다. 이들 20개사에 소속된 조합원은 총 3,200명에 달하며 현대차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들입니다. 현대차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경제 위기에 더 큰 위기를 맞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패스트푸드처럼 유행에 맞춰 빠르게 내놓는 패스트 패션 시장이 국내에서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자라와 포에버 21 등이 성공하자 토종 대기업도 브랜드 도입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패스트 패션 시장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유 등 실물과 연계한 파생 상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투신운용은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선물에 투자하는 펀드를, 한투증권은 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 결합증권을 각각 내놓았습니다. 주식형 펀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자 실물 관련 상품들이 투자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국내 금융시장에 다시 불안감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3월 위기설에 대한 불안감도 점차 커지는 것 같은데요. 자, 어제 외환시장과 증시 모두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는 듯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이제 실물 경기가 빠르게 악화되고요. 또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좀 불안해지면서 이제 외환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이른바 이제 금융의 3대 시장으로 일컫는 이런 시장들이 연일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금융위기의 불길이 아마 또 이달 안에 잡히지 않으면은 아마도 국내 금융시장 같은 경우 오는 3월이면 좀 치명적인 위기를 맞을 거라는 이른바 3월 위기설 현재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런 네. 모습들 뭐 점차 불안하지만 좀 가시화되는 모습들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니 해도 이제 가장 큰 걱정이 바로 환율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금융시장 위기론 다시 좀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일보다 이제 28원 급증을 했죠. 1,455원 50전으로 장을 마쳤고요. 뭐 현재도 오늘도
현재 환율이 또 오르고 있죠. 지금 7일째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표를 보니까 장중 표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현재로서 장중 뭐 1,470원이 돌파를 했고요. 전체 네. 오늘만도 한 17원 20전 정도가 현재 오는 상황입니다. 뭐 꼭 환율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또 금융시장에 출렁거리면서 우리나라의 신용 위험도까지도 현재 수직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도 위험성을 반영하는 것이 국채 5년물의 이 크레디트 디폴트 스와프 이른바 CDS라고 하는데요. 이 CDS 프리미엄 역시 연일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또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16일 같은 경우 뉴욕 시장에서 374bp까지 치솟은 모습입니다. 이게 불과 1월 초만 해도 269bp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한 달 조금 넘은 사이에 100bp 이상이 치솟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계속 인하하면서 이날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 405bp까지도 기록을 하면서 뭐 지난해 12월 이후로 처음으로 이 400bp를 돌파를 하는 이런 불안한 모습들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주가 역시 연일 맥을 못 치고 있지. 어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전날보다 뭐 48포인트 4% 넘게 폭락을 한 1127포인트에서 장을 마쳤고요. 오늘 같은 상황 1096포인트인데 1100선도 붕괴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환율이 급등한 데다가 또 동유럽 국가들의 디폴트 가능성 연일 높아지고 있으면서 이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좀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계속 매도 우위에 있고요. 국내 기관 역시도 좋은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환율이 크게 뛰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지요. 아무래도 우리의 향후 외환 보유고에도 좀 차질이 있을 수 있고, 그 밖에 이제 1,500원 돌파까지도 좀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분명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게 더 큰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뭐 이미 뭐 환율의 저항선이라고 말하는 1,450원 어제 단숨에 뛰어넘지 않았습니까? 뭐 외화 자금 시장에서 벌써부터 달러 기근이 좀 재현되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뭐 제한적으로나마 당국이 개입에 나서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달러 매수 심리가 워낙 강해서 아마 머지않아서 좀 1,500원 선 역시 올라설 것이다. 이러한 지금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오늘만 하더라도 벌써 17원 이상 상승을 했고요. 이 같은 모습들 하루 이틀만 더 보여준다면은 뭐 1,500원 상승 같은 경우 뭐 어렵지 않게 저희가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외환 시장만을 놓고 봤을 때 3월 위기설을 정말로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 현재로서는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표를 보시면요. 현재 지금 국내 환율 사정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준비해 놓은 표가요. 올 들어 이제 달러화 대비해서 주요국 통화 절상률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제 그 나라 환율이 얼마나 올랐냐라는 걸 좀 네. 반대로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뭐 가장 많이 오른 뭐 외국 같은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 마이너스 10%고요. 또 이제 주요 국가라고 볼 수 있는 뭐 일본이나 중국, 대만, 호주, 뭐 유로권 역시도 이제 유로권이 많이 해봤자 마이너스 8%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마이너스 13%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이 통화 절상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환율이 전 세계에서 불안한 국가가 가운데 하나다. 이게 환율, 이 통화 가치가 가장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좀 의미 있는 지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와프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 선물 환율과 현물 환율의 차이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갈수록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달러를 보유하는 심리가 크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환율이 오를 거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달러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 갖고 있겠다. 이러한 심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볼 것은 어제 한국은행이 이 스와프 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20억 불을 이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요. 여기에 이제 각국 은행들이 32억 달러나 응찰해서 전액 낙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만큼 현재 은행권이 달러를 원하고 있고 수요가 커지고 있다. 현재도 달러의 환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올라갈 것이라는 심리가 현재로서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뭐 리보 1개월물 금리 같은 경우 지난 1월 중순에 0.32%였는데 최근 0.46%까지도 상승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 달러 매수 심리 폭발하고 있고요. 달러 수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가 되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이런 대내외 여건상
환율 고공행진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밖으로는 이제 유럽발 금융위기가 계속 불거지면서요. 이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 더욱더 불거지고 있고요. 여기에 달러화 가치가 올 들어서 대부분 통화에 비해서 이 절상하는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파산설 등으로 인해서 이 국제 금융시장이 계속적으로 불안하고 있고요. 또 달러 매수를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당국에서 환율을 개입하겠다고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액션에 나선다고 해도 지난해 9월에 볼 수 있듯이 과연 환율을 얼마나 막을 것인가 현재로서는 좀 장담하기 힘든 상태다. 이래저래 좀 외환 시장이 당분간 불안한 모습 감출 수 없을 것이라는 점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환율이 굉장히 급등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9시 9분 기준으로 19원 70전, 20원 40전이 올랐네요. 1475원 90전으로 거의 이제 1,500원 선에 육박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고요. 자, 그와 함께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환율 불안에 매도세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 3,602계약을 순매도했고요. 현물시장에서는 194억 원의 순매도세를 현재 보이면서 증시 2% 넘는 하락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한국은행을 통해서 기업어음을 직접 매입하려는 그런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정부 질의 답변에 포함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 중앙은행이 이 CP를 기업어음을 직접 매입하고 또 회사채까지 매입하는 거 좀 상상하기 힘든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네. 미국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을 때 저희가 이 시간에 또 밝힌 바가 있지만 굉장히 아주 직접적인 조치다, 너무 극단적인 조치다 이런 평가를 내렸던 바가 있는데요. 이제는 국내 시장 역시도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서 결국 정부와 한국은행 역시 이러한 조치들 좀 단행을 하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의 시간에 밝힌 내용입니다. 이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요, 이 시중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현재로서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이 CP를 직접 매입해 줄 것인가를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중앙은행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하는만 오케이를 해준다면은 바로 CP를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윤중현 장관은 특히 이 100대 수출 기업 중 B등급의 회사채 매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서 이 CP에 의해서 회사채까지도 정부가 직접적으로 손을 댈 것인 점 현재로서는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 장관은 또 이제 어제 정부가 2월 중에 추경안을 편성한 뒤 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아마도 3월 말쯤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이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과 저소득층을 위해서 추경에 어떤 지원책을 넣을지를 놓고 현재 쿠폰제라든지 푸드스탬프제, 즉 식품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로서 이렇게 덧붙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푸드스탬프제나 쿠폰제 같은 경우 이미 미국에서는 좀 빈곤층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지요. 과거 부시 정부부터 추진을 했고요. 오바마 정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정부에서 빈곤층에게 이른바 푸드 쿠폰을 제공을 하면요, 이 빈곤층은 그 쿠폰을 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러한 한마디로 좀 식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식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좀 더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은행들에게 공적 자금을 투입할 때 또 경영권을 막는 법 좀 만들라는 지적을 국회의원들이 했습니다. 여기에 윤중현 장관이 공적 자금과 준공적 자금을 쓸 때 금융기관과 이 자금 중개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최소한의 계약만을 할 예정이다 이러면서 이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하더라도 이 경영 간섭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은행들이 공적 자금을 또 받고 이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경영권 간섭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러한 불안감 지속되고 있으면서 이 은행들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정부의 돈은 받지 않겠다 이러한 목소리 점차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이러한 조치들이 중소기업들, 대기업들에까지 나가면서 기업들의 자금 회수로 연결된다는 점, 어떻게 보면 은행이 제살길만 찾기 위해서 이 전국의 금융들을 또 경제를 어려워지게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현재로서는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래도 좀 이 공적 자금을 투입할 때 아무래도 좀 이 카드를 내밀고 있다는 점 현재로서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좀 앞에서 살펴본 이 기업 어음 내용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장관이
이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기업어음과 회사채 직매입 등 이른바 비상조치를 꺼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점 무엇보다 고무되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기업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더 이상 이제 금리나 정책만으로서는 이 기업의 악화된 자금 사정을 좀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같은 조치가 과연 국내 이 채권 시장과 더 나아가 금융시장 전체에 어떠한 좀 훈풍을 불어올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부동산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강남 부동산에 점점 심상치 않은 그런 조짐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 가지 규제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서 거래가 폭증하고 또 가격마저도 뛰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지난 1월에 서울 강남 3구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보다 4배가량 늘어나고요. 또 아파트 가격 역시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뭐 네. 이들 지역 거래량들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들려와 있고요. 이에 따라서 강남 3구에 대한 이 투기 과열지구 및 투기 지역 해제가 좀 당분간 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밝혔죠. 1월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 자료에서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이 18,074건으로 이 지난해 12월보다 줄어서 3개월 연속 최저 거래량 기록을 이어갔다고 있는 소식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앞에 밝힌 내용과 조금 상반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수도권 거래량이 정반대로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이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수도권 거래량 같은 경우 전월보다 크게 증가를 했고 특히 이 서울의 거래량이 지난 1월만 해도 87건에 불과를 했지만 이게 뭐 1월 들어서 1778건까지도 뭐 2배, 3배가량 증가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남 같은 경우 133건에서 1000건까지 도대체 이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증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지역의 이 아파트 거래량 증가에 강남 3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 현재로서는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실거래 가격도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서울 강남구의 음마 아파트 77평방미터 같은 경우 최고 현재 8억 8천만 원에도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전월 최고가에 비해서 벌써 6,500만 원 이상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다는 점 현재로서는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뭐 강남 3구의 아파트 거래량 유독 급증한 것은 뭐니 해도 이 지난해 말에 이들 지역에 적체됐던 급매물들이 좀 새해 들어서 이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른 좀 매수감에 힘입어서 일시적으로 해소됐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고요. 아마도 뭐 업계에서는 좀 강남 3구의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나서 아마도 정부로서는 이들 지역에 대한 이 투기 지역 해제 등 이른바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에 좀 신중을 기할 수가 없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좋지만 어디까지나 부동산에 있어서는 투기를 가장 걱정해야 되는 점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부가 이러한 점 염두에 둘 것이라는 점 현재로서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경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부동산 가격은 반대로 뛰고 있다는 거 엇박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느 쪽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훈 기자와 함께 아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현재 그 경제를 둘러싼 여러 이슈를 상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환율 급등 등 여러 가지 경제 요인이 상당히 불안한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우리 증시가 오늘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일시 1100선이 깨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외국인들의 순매도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장 상황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1.87%, 코스닥이 마이너스 1.74%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1100선 일시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1106포인트로 1100선대를 간신히 힘겹게 지키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환율 역시 9시 18분 기준으로 환율이 조금은 내려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원 70전이 상승한 1,470원 20전으로 상당히 급등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500원 선을 넘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